안녕하십니까. 빌딩랩 연구소 박원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랩 부동산 황득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 부활 다주택자 과연 움직일까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 우리 황득수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에 양도세 중과 부활 이슈가 좀 많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동산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양도할 때 양도세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양도세 키워드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에 5월 9일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가 이제 종료될 거라고 선언을 했고,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바뀐 점이 있는데, 맨 처음에 해석할 때는 5월 9일까지 아파트를 팔고 등기 이전까지 해라 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1월 28일 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연장 없이 이제 일몰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다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용산이랑 성동구에 있는 부동산들을 방문도 드리고 연락도 드려봤는데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 그 전에 이제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증여를 하던가 아니면 계속 보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텐데, 매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한테 나갈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임차인 분들은 뭐 더 살고 싶어 하실 거고, 임대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실 거고요. 매수인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제가 아직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억 미만에서는 6억, 25억 초과에서는 2억만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명 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책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은 그 지역 내에 내가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은 구청에 일단 허가를 득해야 되고, 득하는데도 한 20일 걸립니다. 추가로 내가 이제 실거주 의무가 지어지는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5월 9일까지 부동산을 다 끝내서 등기를 해라, 계약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내요? 그렇죠. 네, 너무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에요.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변경을 하신 것 같고, 이 토지가 있는 이상 이 정책이 실현 가능이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성수동이나 여러 로컬 부동산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 지인이나 여러 이제 고객분들이 전화 오셔갖고 이렇게 집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로컬 부동산한테 여쭤봤냐 했는데, 로컬 부동산 분이 이제 그 집주인께서 이사비 명목으로 뭐 500이든 1000만 원 이렇게 또 뒤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비 플러스로 1000만 원씩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똘똘한 한 채만 가지라는 게 이제 큰 목적이잖아요. 아파트를 2개 갖고 계신 분이 보통 이제 정말 좋은 아파트는 본인들이 거주를 하실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서브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될 건데, 이 임차인들과의 또 계약 기간이 뭐 2+2로 연장되는 분도 계실 거고, 만기 날짜가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5월 달까지 그 임차인을 퇴거까지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세 분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매수자는 뭐 대출이 한도 제한에 걸려 있어서 어렵고요. 매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이제 빈집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차인은 빈집을 만들려고 하면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3명 모두 다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이제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을 해왔고, 한 달을 유예하든 2달을 유예해주든 제 생각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존재하는 한 이 정책은 먹힐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차 싶었던 게 이제 6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금을 건드리게 되면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6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번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제 이번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에 과연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서는 파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 분들을 규제했을 그 당시에 처음에는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도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보유세 인상된 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매물이 조금씩 나왔고 거래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보유세 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아픈 카드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지막 카드로는 보유세 인상 카드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 만큼 초반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멈췄을 때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기본 세율부터 한번 2주택자, 3주택자 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은 기본 세율이 6%에서 45%까지가 기본 세율인 거고 거기다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가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부가세처럼 뒤에 한 번 더 붙게 되면은 최대 82.5%까지 3주택자한테는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만큼 한 10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누진세까지 생각했을 때 최대 8억까지는 양도세를 내실 생각을 해야 하니까 최대한 5월 9일 이전에 매각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주택 같은 경우에는 맥스 82.5% 네. 세율까지 지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증여세가 이제 맥스 50%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차라리 지금 사랑하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더 싸게 먹히는 건데 이론상으로 보면은 네. 그렇기는 하죠. 강남 3구 포함해서 이제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는 아마 자녀분들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매각하기 아까운 건물들을 두 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증여가 최고의 선택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남 3구나 아니면 마용성에 있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한 채가 인천이나 경기도다 노원구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 그런 물건들은 매각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증여도 양도차익이나 증여세를 계산해 봤을 때는 증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제 좀 놔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양도세 중과 부활에 대해서 저희 빌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견하시나요? 빌딩 시장의 이 상황을 대입해 보면 50억 미만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다주택자들을 규제할 때가 2017년 6월에서 8월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초반에 다주택자 분들이 매각을 하고 그 자금들이 빌딩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2018년에서 2019년도 빌딩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매매 금액도 상승폭도 꽤 크게 상승했거든요. 다주택자 분들이 아파트나 주택들을 매각했을 때 남는 자금이 10억에서 한 30억 사이의 현금이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현금들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채권시장 아니면 다른 투자처로 가기보다 부동산을 투자해서 남은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10억에서 30억으로 살 수 있는 50억 매물들이 꽤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 빌딩랩에도 여러 컨설팅 문의가 왔었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현금 15억에서 현금 25억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전업주부 분들이 보통 많이 오셨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했을 때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 내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이다 라고 이 돈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 라고 저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 미팅 한 4건 한 것 같아요. 황덕수 팀장님 말대로 그 현금 15억에서 25억 갖고 계신 분들이 맥스 대출 받고 50억까지가 보통 네.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빌딩 시장 자체에 50억 매물이 또 너무 없잖아요. 매물이 많이 부족하죠. 오래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걸 허물고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네. 처음 건물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신축이 또 부담이 되시고 또 이러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셔서 제일 좋은 매물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양도세 중과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황도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마찬가지로 이제 집을 많이 갖고 계시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클 거고 앞으로 이제 보유세는 무조건 실현됩니다. 아파트가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력이 준비되신 분들은 급매 아파트 잡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황덕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15억에서 25억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50억 미만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우측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자세하게 좋은 매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